저는 두산로보틱스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8월 14일이죠. 8월 14일에 보시면 481선을 강하게 한번 터치를 했던 상황인데 아쉽게도 거래 대금이 더 붙지를 않았어요. 이슈가 좀 부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전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81선에서 한 차례 실망을 또 겪었지만 밑에서 보신 것처럼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참 피눈물 나죠. 하루하루 잠 못 자는 날들이 계속 이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요. 기대감을 갖다가도 실망하고 이게 하루하루 반복되고 수개월째 반복이 되면은 이게 종목이 아니라 이제 왼수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로봇주 끝나지 않았잖아요. 재료 끝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로봇에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과 중국 등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국가들이 로봇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고 관련 법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앞으로 로봇에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쏟아부을까요?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는 건 그 안에서 인적 자원을 마련하고 물적 자원을 마련하고 공급망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인데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벗어나려고 하는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미국이 좋다, 중국이 좋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미국만의 공급망을 갖출 계획이다라는 것을 법안으로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수립해 가고 있고 그 안에는 K로봇이 함께 있단 말이죠. 그리고 K로봇 안에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가 있고요. 두산로보틱스는 성장주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얼마의 흑자를 내고 있는가 그건 실적주에게 중요하죠. 해서 앞으로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그것보다는 앞으로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때처럼요.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2025년도 2026년도 이때 두산로보틱스의 주가가 왜 올랐었죠? 엔비디아에 대한 재료 때문이었죠. 미국에 건너가서 엔비디아를 만나고 그죠? CES 2026을 또 거치고 로봇에 대한 성장 스토리가 또 겹치고 현대차 이슈가 함께 또 겹치고 메디슨 황이 방문을 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두산베어스 시구까지 하고 엔비디아와 두산로보틱스가 전략적 협업을 맺었죠. 동맹을 맺었어요. 피지컬 AI 로봇 동맹을 선언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두산로보틱스와 엔비디아가 로봇 동맹을 맺었다 라고 하는 소식은 지금 당장 실적에 영향을 주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럼에도 주가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못 버니까 주가 못 올라갈 거다 이 이야기는 두산로보틱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그 회사는 돈을 못 법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주가는 올랐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한 가지 또 숙제가 나오는데 그 기대감으로 오르고 빠지지 않았냐? 네, 빠졌죠. 빠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추세라는 건 재료가 단기적으로 소멸을 하거나 혹은 기대하고 있던 재료에 대해서 실망을 했을 때 무너지거든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기대하고 있었던 재료에 대해서 실망하는 쪽이었다면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이 구간을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걸릴 겁니다. 실망을 했던 투자자분들이 많아서 그냥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 올라온 거랑 실망했다가 올라온 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흘러내렸다가 올라오면은 좀 다시 올라갈 재료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뭔가 정말 크게 실망을 해서 주가가 빠져버리면 실망했던 이 재료 때문에 호재가 나와도요. 그 호재가 실망감을 이겨낼 만한 크기가 아니라면은 호재가 주가를 견인하지를 못해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제가 무슨 힘으로 영상을 진행을 하겠습니까? 그죠? 두 번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실망감을 이겨내는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건데, 우리는 두산로보틱스의 좋았던 이 상승 추세가 이렇게 이탈이 나왔던 원인이 어디에 있죠? 소멸에 있어요. 소멸. 단기 소멸이죠. 그것도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재료의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단기 소멸. 그 말은요, 우리가 정리를 명확하게 해볼 수 있어요. 이 주식이 올라갈 이유가 지금 당장은 소멸했지만 앞으로 다시 주가를 올릴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요. 어떤 재료가 소멸한 거죠? 엔비디아와의 재료죠. 엔비디아와의 재료.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요, 여전히 실적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는데, 인공지능의 물결은 로봇이라고, 인공지능의 다음 물결은 로봇이라고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직접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공지능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증시에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인공지능 다음으로 무엇을 주목할까요?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소멸은 맞지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방문을 하고 방문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올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방문을 하고 나고 일정을 소화하고 나니까, 일정 끝나니까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주가가 올랐었는데, 일정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뭔가 결과물이 나오질 않으니 기대감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건 매도해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단기 재료 소멸로 들어가며 주가가 최근에 조정이 나온 건데, 이 조정이 좀 굉장히 과했어요. 하필이면 이제 미국과 이란의 뭐 이런 전쟁 리스크라든지, 또 레버리지 사태로 인해서 삼성 닉스로 수급이 몰렸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함께 겹쳤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코스피를 보면은 두산로보틱스만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빠졌어요. 그게 4월부터 빠지든 5월부터 빠지든 6월부터 빠지든 4월, 5월, 6월, 이때부터 대다수의 코스피 종목들이 하락을 그리기 시작했었다. 삼성 닉스를 제외하고는. 맞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시장의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도, 아무리 두산로보틱스의 단기 재료가 소멸을 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밀리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떤 자리냐? 많은 분들 지금 주가 빠졌다가 좀 올라온 팔자, 이런 구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를 주봉으로 바꿔서 보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이야기냐면, 역회된 숄더 차트가 만들어지려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크게 한번 오를 수 있어요. 역회된 숄더라는 건 뭐죠? 역회된 숄더. 보통 이제 주가가 대시세를 그리기 전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악랄하게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올렸다가 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실망을 하죠. 올렸다가 빼는 거예요. 저 밑까지 빼는 거예요. 올렸던 것 이상으로 빼버려요. 자,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하면서 다시 올려주거든요. 그럼 이게 매집하는 과정이라 생각해봐요.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뜨리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물량 또 쏟아지고, 또 다시 오르면서 사람들이 또 매수에 뛰어들지만 떨어뜨리면서 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누구는 매수하기도 하고 매도하기도 할 테지만, 결국 그 끝은 어디예요? 왼쪽 어깨 만들죠. 역회된 숄더 차트에 왼쪽 어깨, 머리 만들죠. 그럼 대다수가 머리에서 털려요. 이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머리까지 향해 가는 과정에서 털리고, 머리를 찍을 때 털리고, 머리 찍고 이제 오른쪽 어깨 찍는 파동이 나올 때 이 파동에서 또 대다수가 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대시세를 그래요. 이런 패턴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회된 숄더 차트를 보통 대시세 직전의 차트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반대인 거예요. 헤드앤숄더 차트의 반대음인 거예요. 헤드앤숄더 차트는 1파, 2파 나오고 이제 ABC 만들면서 빠져나가는 거라면, 얘는 역헤드앤숄더 차트를 만들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이제 두산로보틱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 나타날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죠. 변동성. 그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오르면 주가 대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오르니까 무조건 파실 거예요? 아니면 기대감이 붙은 거 뭐 재료 보고 상황 보고 더 볼지 말지 결정하실 거예요? 여기서 계속 눌려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뭐 각자 대응을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고, 각자의 기준이 또 있으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본업이 바쁘시고 내가 주식이 좀 처음이고 두산로보틱스 잘 공략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마음처럼 안 되고 이러시는 분들은 기준을 잡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영상 보고 계시다면 영상 구독 먼저 하시고요. 화면에 연락처 보이시죠? 이 번호로 두산로보라고 종목명이 남기시면요, 앞으로 일어날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제게서 기준을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주가라는 건 생물과도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패턴들이 좀 등장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W자 만들면서 빠졌다가 오르거나, 이런 식으로 바로 쭉 M파를 그리면서 오른쪽 어깨 만들고 쭉 또 큰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작은 N자 파동 만들고 큰 M파를 만들면서 전고점 뚫어내거나, 결국 지금 여기는 털어낸 다음에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올 자리거든요. 근데 그 방향성, 즉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가의 방향성은 여전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그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여러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흔들고 가거나 올렸다가 흔들고 가거나 쭉 올려주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데,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올라간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죠,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렇게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매출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실망감이 만들어졌을 때 찍었던 가격이 39,000원이요. 39,000원. 2025년 4월 달에 찍었었던 가격이 최저가 39,550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회사가 아무런 돈을 벌지 못할 때, 회사가 아무런 성장세가 없을 때, 그 누구도 관심이 없을 때 이 자리에서 이 가격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가격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내는 가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엔비디아 재료 잘 붙고 있죠. 원엑시아를 인수한 효과가 매출의 성장세로 잘 드러나고 있죠. 주가만 오르지 않을 뿐이에요. 평소 같은 시장이었으면은 두산로보틱스는 진작에 오르고도 남았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듯이 이게 참 분통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쪽에서 지난 2026년 상반기에는 모든 수급을 가져가는 일이 벌어졌고, 지금은 이제 천하제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슬슬 이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대시세,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던 이런 광기의 상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미 광기의 맛을 받고 이미 많이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올라탄 사람들이 모든 매물대를 뚫고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기 쉽지 않죠.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해서 수익 봐야겠다, 그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변을 둘러볼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아니면 안 되라고 뛰어드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은가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은 광기가 식어간다는 거고, 그 말은 삼성전자가 지금부터는 건강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순서가 되었다. 이해되시죠? 앞으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즉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런 순간들이 시작이 된다면, 이제 광기의 축제가 끝나간다면은 그동안 이제 바라보지 못했던 주식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해요. 반도체만큼이나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투자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게 개인이 됐든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우리가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정답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미 올랐었던 종목들, 뭐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참 무수히 많은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가운데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광기의 상승이라고 할 법한 흐름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두산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레인보우 로틱스라든지 이런 로봇주들에게서요, 야, 이건 어마어마하다, 진짜 최고의 재료가 나왔구나, 마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최고의 재료가 나왔구나,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마다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 재료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 재료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돈을 버는 재료는 아니잖아요. 회사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신호탄에 불과한데 주가가 이렇게나 올랐어요. 그 말은 둘 중 하나죠. 이 재료의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한다. 이 재료를 가지고 운전하는 큰손 세력이 있다. 그러한 큰손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탑승할게 도와줄까요? 편안하게 에스코트를 해줄까요? 아니죠. 제가 항상 매수했던 타점들은 언제였나요?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 들어가서 매도하고, 관심이 멀어졌을 때 들어가고 매도하고. 물론 이런 순간들에는 우리가 당장 이제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잘 매수에 들어가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매수 방송 각각 여기서 해드렸었는데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선택이란 걸. 여기는 이제 당장에 매도할 자리는 당시에 아니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다만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내가 앞으로 주가가 쭉쭉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어드린 이 노란 선이었어요. 이 가격이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급등세가 좀 무너진다 싶으면 이럴 때 우리가 수익 보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최고점에서 매수에 들어가신 분들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손절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기다리는 건데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밑으로 또 빠지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할지 기간을 늘려서 투자를 갈지.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매수를 해놨다가 이탈하고 또 이탈하는데 내가 비중이 크고 평단가가 높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나고 있는 건 맞다. 다만 과거에도 제가 저점에서 잘 공략을 도와드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리면서 적중을 꽤나 높은 확률로 많이 했던 만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가고 나올지에 대해서 분석해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재료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로봇은 여전히 로봇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두산로보틱스 개별적으로도 지금 차곡차곡 준비되어가는 호재들이 함께 존재하고, 그럼 여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으로 보는 게 맞죠. 여기서 우리가 매도하는 구간으로 볼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어떤 구간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언제 진입할까 매수각을 보는 자리예요. 그 매수각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따로 실시간으로 챙겨 드릴 거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꼭 남겨 놓으시고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앞전의 저항대를 정말 많이 받아요.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줬던 2025년도, 2026년도의 상승 흐름이 이해가 되는데 물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올라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연스럽게 내 주식 본전에 탈출해야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이런 압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매도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저항대가 있어요. 앞전에 자리하고 있었던 저항대가 있습니다. 이 저항대가 있는데 주가가 올라오면 이분들 어떤 심정으로 매도할까요? 피눈물 나죠. 두려워서 매도하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두려워서.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두려워서 올라올 때 팔고 싶고, 올라오면 지금에도 팔고 싶고, 이때는 야 진짜 지금밖에 없나 보다 팔고 싶고. 한마디로 두산로보틱스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 주식을 전부 다 매도하고 싶으셨던 흐름을 상승 추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두산로보틱스와 관련된 엔비디아 재료를 보시면서 이런 구간에서 막 매수를 따라 붙으셨을 수 있는데 많이 따라 붙었고, 그죠? 그럼 개미가 파는 물량을 개미가 받아주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러기 쉽지 않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합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각각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시드머니가 있고 매수 단가가 있고 매도 단가가 있고 목표하는 수익 그리고 투자 기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여기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 각자 매수하는 위치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상승 추세를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세력은 이야기가 달라요. 세력은 왜 이야기가 다르죠? 이들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정보와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이 세력이라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때로는 외인이 되기도 하고 기관이 되기도 하고 사모펀드가 되기도 하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또 때로는 외인과 기관 창구가 아니라 개인 창구를 이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수급은 절대적이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얘기는 이쪽이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얘네가 지금 어떻게 했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부추겨가지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파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같이 이거 뚫어내자고. 세력이 먼저 신호탄을 쏴줍니다. 먼저 신호탄을 쏴주면 가뜩이나 재료 좋아 보이는데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들어오거든요. 한때 난리였잖아요. 엔비디아 재료. 자, 그 재료를 보면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세력들이 보통 이런 흐름을 만들어낼 때 개인 투자자분들과 왜 합심을 하냐면 이 저항대를 뚫어내는 게 혼자선 쉽지가 않거든요. 혼자서는 뚫어낼 수도 있겠죠. 돈이 많은 세력이라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뚫어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효율을 중시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재료 뿌려가지고 개인이랑 같이 뚫어내자. 그럼 여기 뚫어내고 나면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함께 들어왔던 새로운 개인 투자자 분들은 떨궈서 털어내면 되거든요. 급락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급락. 그럼 대다수가 일단 털립니다. 급락하는 초입에서 털리고 추가 매수하다가 역해쇼 차트 만들면 또 털리고. 그러니까 초입에서 털리고 추가 매수하던 사람들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만 올라오면 팔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올리는 건 세력과 개인이 함께 올렸지만 남는 건 세력밖에 없어요. 이 안에. 그럼 나중에 주가가 신고가 오를 때, 신고가를 향해 갈 때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단타 물량들만 흔들면서 적절히 가면 되거든요. 쏟아질 물량들이 많지 않으니까 주가를 움직이기 편해지고 신고가 위로 보내기 시작하면 슬슬 엑시트를 준비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두산로보틱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민심이 뭐 단타를 치고 그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두산로보틱스로 뭐 단타를 치고 싶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주가가 오르고 빠지더라도 사실상 단타를 치려고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주가를 운전하기 굉장히 편해진 상황이죠. 떨어뜨리면 알아서 힘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떨어뜨리고 나서 올리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적당한 가격에서 타협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12만원대라고 하는 가격은 일단은 1차 저항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맞고 떨어질 것이다 한번. 그래야 개미들이 팔고 마지막으로 세력들도 물량을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이 두산로보틱스 바라볼 때 이런 큰 관점으로 볼 거고 67,3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단기간에 W자를 만들어가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깨면 안 돼요. 67,000원, 67,3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W자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탈했다가 다시 올리는 과정이 나오는 거고 67,300원에 이탈하지 않으면 M8을 만들면서 78,000원 저항 테스트 했다가 12만원까지 쭉 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67,300원을 지켜내는지를 보자. 여기를 지켜낸다면 짧은 이제 작은 엠파가 만들어질 건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고 또 만약에 67,300원을 이탈하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건 결코 한 방향으로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단정을 하고 대응을 하면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맞죠? 왜?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떨어지면은 대비가 없어요. 손절하거나 그냥 강제로 들고 가거나 대비를 해야죠.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다? W자 반등 만들고 올라가는 상황이 될 거다. 그럼 떨어질 때 무작정 주춤하는 게 아니라 W자 반등이 나올 타점에서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아래에서 대응에 들어갈지 위에서 대응에 들어갈지 그걸 지금 판단하는 자리고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 자리인 것은 맞지만 정확한 가격과 타이밍은 지금부터 두산로보틱스가 보여주는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올라타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은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상세한 자료를 또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지 장중에 브리핑과 장중에 매수 매도 신호까지 다 드리니까 구독을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두산로보틱스라고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감사합니다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남이 주식TV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